누군가가 자기를 싫어한다 또는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회사나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부장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또는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누구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누구는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 사람 싫어하지 않는데 정작 본인은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는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 사실 무근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발끈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또는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여기는 그런 감정들을 박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박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구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게 이제 박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 순교자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박해받았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박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느끼는 게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박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소한 것에서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그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이야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분들은 유독 그 얘기가 나를 향한 얘기다 또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화를 내고 불쾌해하고 버럭하고 이제 자기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분위기 전체를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슨 일에 관한 오더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정작 본인한테만 시킨 건 아니에요. 그 팀 전체에 시킨, 부서에 전체에 시킨 이야기인데 그거를 유독 나보고 언제까지 끝내라고 라는 걸로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투덜투덜 대시는 것이죠. 아니, 이걸 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걸 끝내라는 게 말이 돼? 이게 하면서 계속 투덜댑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지나면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의 그 감정을 박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박해감은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감정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가장 친밀해야 되는 형제나 부모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속성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보호받고 싶어하고 굉장히 안정감 속에서 있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생존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똑같거든요. 어린아이도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찾고 싶어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죠.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혼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혼났을 때의 빈도 또는 혼났을 때의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개인적인 아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혼날 수밖에 없는 존재, 또는 이 안정감을 해치는 존재, 또는 나는 안정감을 부모로부터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아이는 그때부터 열심히 모범생이 되는 척 하는 것이죠. 혼났을 때 아이들이 가지는 감정은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사실은 잘못을 해서 혼나지만 그것이 뚜렷한 잘못이라고 인지하기는 어렵거든요. 혼나니까 잘못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스스로 그것이 잘못이구나라고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또 그래서 적정하게 혼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랬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와 횟수가 늘어가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
또는 부모님이 나를 공격한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내면으로는 상대의 공격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상반되는 것이죠.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혼나고 그러더니 애가 커서는 참 착해진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얘가 봤더니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한테 버럭버럭 화 잘 내고 친구들하고는 말싸움을 막 하고 오고 얘가 화를 잘 내는 아이라는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박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로부터 자기가 받는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쌓여서 성인이 되면 그때에는 한층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조차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본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본인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어디에 놨지? 이거 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을 찾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박해감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디에 놨던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박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안 치웠어. 내가 안 놨어. 나는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박해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디펜스 하는 겁니다. 수비, 방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라고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또는 이렇게 버럭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박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생길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지요. 또는 형제가 많았을 때 형제를 대해 주시는 부모님의 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박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해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도덕적인 감수성들이 낮았을 경우에는 체벌 문화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 모든 사람이 약간의 박해감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자기 일이 아닌데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예인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터넷이나 댓글을 달 때 굉장히 악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쉽게 분노를 자꾸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덜대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경우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또는 거친 말들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사실 박해감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깜짝 놀랍니다. 평상시에는 좋고 착하고 멀쩡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막 뒷말을 쏟아내고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박해감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깊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박해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생기게 된 그 감정들은 고쳐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성격으로 이미 굳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박해감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러한 것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끔은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싸우죠. 서로 비난하고. 우리는 너를 공격하지 않았어. 우리는 너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너를 사실은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해. 우리가 아끼는 사람한테 우리가 왜 그러겠니? 그러니
다음에는 같은 말 해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자꾸 이야기해주고 이해시키는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또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감이 가진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고 좋은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제 내가 어른이 됐으니 내 아이들,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겠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감을 갖지 않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박해감이 가진 남자들 쉽게 싸웁니다. 그렇죠? 술만 마시면 싸우고 툭하면 싸우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박해감으로 생긴 그 공격 본능을 이렇게 표출하고 삽니다.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우울해져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 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만 건강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건강해야 되니까. 새로운 박해감을 전달하지 않도록 내 아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내 감정을 못 다스려서 너무 심하게 혼내고 너무 심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무 심한 말로 결국은 박해감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내가 내 화를, 나의 분노를 또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분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그 박해감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는데, 이제 박해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박해감을 조금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도 당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일방적으로 당신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에게 퍼부어지는 공격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박해감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또 혼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금은 다스리는 것이 서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